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암을 계속 작업을 해보겠는데요.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전 시간 영상을 꼭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 시간에는 바닥에 색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글자를 바꿔보시고 서체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이 정렬도 맞지 않고 특히 이 부분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글자 정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화면 이동. 자, 보면은 이 부분에 어떻게 딱 맞지가 않죠. 비슷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돼요. 명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두말하면 잔소리만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정렬을 해도 되는데 정렬을 하게 되면 글자마다 이 간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은 수동적으로 안내선을 꺼내야 되는데 안내선은 여기에 보면 눈금자가 있죠. 참고로 눈금자가 모든 분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눈금자가 저처럼 나와 있지 않고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눈금자를 꺼내야 되는데 뷰에 가시면 룰러에 가시게 되면 여기 하이드 룰러라고 있죠. 하이드 룰러라는 얘기는 눈금자를 가리란 뜻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지금 상단 좌측에 눈금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눈금자를 꺼내는 게 첫 번째세요. 룰러에서 쇼 룰러 이렇게요.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눈금자와 눈금자 요 사이 있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요 사이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네, 한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기 좀 라인이 두 개 있죠. 이 안쪽 라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재단 사이즈라고 해서 요게 나중에 실제 인쇄물이 나오는 사이즈를 말하고요. 요건 편집 사이즈, 작업 사이즈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잘려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의 간격을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안내선을 꺼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네, 옮겨 볼게요.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요 간격 있죠. 실제 나중에 인쇄를 하고 명암을 받아보면 우리가 화면을 작업할 때는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보이죠. 실제 넓지가 않아요. 이 사이의 간격을 알아보려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 맨 좌측 상단에 보시면 요걸 가지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여기 갖다 놔 볼게요. 그러면 0점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 눈금자가 여기 1cm, 2cm, 3cm잖아요. 지금 요 정도면 5m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 우리가 한 1cm 이상인 것 같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작업해보면 나중에 이거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쇄를 해버리면 나중에 여기 2mm, 3mm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쇄를 하고 받아보면 굉장히 양쪽 가장자리가 아주 바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화면과 실제 인쇄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작업하고 프린터를 뽑아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 때는 5mm 정도는 여백을 띄우는 게 그냥 기본이세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띄워놓고 하면 나중에 작업했을 때 그렇게 밉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요것도 한번 옮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맞출 차례예요. 컨트롤 플러스로 다시 확대해서 화면을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데 안내선을 하나 또 꺼냈어요. 이렇게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저는 TEL에 L에 한번 기준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바로 일러스트에서는 글자를 늘리실 때는 원하는 부분을 늘리실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 끝에 점선이 보이시죠? 이 점선이 자, 잘 보세요. 사라졌죠? 점선이 나왔죠? 사라졌을 때 블록을 지정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이 점선이 사라져야만이 블록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 되게 중요하니까 꼭 점선이 나왔을 때 블록을 지정하고
이것도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꼭 원하는 글자만 지정하고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고 우리 자간 넓히는 기능 있죠? 그걸로 해서 이렇게 넓혀주셔서 딱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맞아야겠죠? 한 번 더 꺼내볼게요. 저는 조금 더 줄여볼게요. 한 요 정도 했어요. 그럼 지금 보면 안내선이 아직 안 맞았죠? 이 부분을 맞추시려면 자, 블록을 우리가 지정한다는 건 글자와 글자 사이를 넓힌다는 거고요. 이거는 한 글자이기 때문에 블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부분을 맞추시려면 커서를 반드시 클릭, 이렇게 앞에라 갖다 놓고 Alt를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블록은 이 사이를 넓히는 거고 그 다음에 커서를 앞에라 갖다 놓으시면 견인의 역할로 당겨오는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내선을 또 하나 갖다 놓고 이 정도면은 비슷할까요? 그리고 커서를 앞에라 두시고 당겨 오시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요거 맞아지고 그 다음에 땡땡이 맞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공도 맞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점 있죠? 이 가운데 점 같은 경우는 실제 가운데 점을 넣게 되면 굉장히 사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점을 찍은 다음에 윈도우 타입의 캐릭터 창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거 이게 기준선 이동이거든요. 베이스라인 시프트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건 단축키 없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키보드에 Alt, Shift를 누르고 위쪽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축키를 썼더니 저는 자간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커넥이라는 기능, 이 커넥이라는 기능은 자간이 아니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커닝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기준선 이동도 너무 많이 움직여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환경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편집에 가면, 에디트에 가면, 프리퍼런스에 가면 타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이즈하고 리딩이 있거든요. 사이즈는 크기를 말하고 리딩은 행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2포인트로 여러분은 돼 있는데 1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트래킹은 바로 자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20으로 돼 있는데 10으로 바꿔주시면 아까 저처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요. 이 베이스라인 시프트라는 것은 여러분도 2로 돼 있는데 이걸 1로 바꿔주시게 되면 아까처럼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움직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축소를 한번 하고 네,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조금만 안내선을 꺼내서 가이드선을 꺼내서 맞춰봤더니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있었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로고 넣고 그 다음에 로고 넣은 다음에 인쇄소 넘기는 과정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명함뿐만 아니라 스티커, 전단, 카탈ог 모든 작업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